안녕하세요. 물개의 김선입니다. 미뤄뒀던 영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태고 사이언스 중심으로 시작할 것이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하루 있었던 1월 5주차 매매 영상까지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은 개인적인 재미를 위한 영상이며 종목에 대한 매수 매도 추천이 아닙니다. 투자의 판단은 개인이 각자 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에서 언급되는 종목들은 사전에 고지하지 않고 언제든지 매수매도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예, 우선 영상을 제작을 했었는데 제가 지금도 목이 안 좋은데 거의 목이 안 나올 때 했었어요. 나와의 약속이니까 해야겠다라고 했는데 도저히 들을 수가 없는 진짜 이거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야 이건 아니다. 아주 결국은 관뒀고요. TPX1에서 아마 임상 이런 식의 목소리가 나와서 도저히 들을 수가 없어서 다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1월 마지막 주 1월 31일까지 지나갔고요. 그 내용도 같이 포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지수 먼저 보시겠습니다. 지수를 보시면은 우선 2월 첫째 주 2월 3일까지 시작을 했는데요. 지난주에 그 트럼프의 관세 보복 그 이야기로 인해서 아무래도 많이 조정을 받았던 한국장이었습니다. 원래 그 전까지 1월 31일까지는 나쁘지 않았어요. 예, 살짝 안 좋은 낌새를 보이긴 했어요. 예, 그러긴 했었는데 어차피 하루짜리였고 그냥 넘어갔는데 예, 2월 달 돼서는 굉장히 안 좋은 모습으로 시작했습니다. 예, 월봉이 되게 중요하다고 했었는데 월봉을 보면 여기 이 정도 위에서 시작하길 기대했거든요. 여기도 이 검은색 선 위에서 시작하길 기대했는데 안타깝게도 그런 월봉이 나오진 않았고 그냥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일봉도 보면은 전반적으로 추세가 많이 가라앉고 있는 그러니까 하락 전환이 아니야라고 하는 의심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외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한국 코스피나 코스닥 시장 자체적인 요인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 해서 그래도 좀 낫지 않아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도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빠르게 매매했던 종목들을 보겠습니다. 일단 1월 31일 저는 우진엔텍을 추가 매수를 했었고 그리고 G2파워도 추가 매수를 좀 했었거든요. 예, 1월 31일 날 근데 2월 3일 날 안 좋았죠. 2월 3일은 전체적으로 한국 시장 전체가 안 좋았으니까 그런 것도 있고 피처킹 같은 경우에도 조금 이제 익절을 좀 했었고요. 예, 그랬는데 이제 2월 3일 날 또 익절 조금 했습니다. 워낙에 장이 안 좋은데 올라서 파는 게 아닌데 현금 확보 차원에서 좀 그렇게 했습니다. 테크인 같은 경우에는 손절을 좀 했어요. 그냥 손절을 좀 하고 우진한테그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진엑스텍. 아진엑스텍 같은 경우에는 제가 1월 31일 날 갖고 있던 물량을 다 처분을 했는데 한 7,300 얼마에 처분했는데 그 뒤에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아쉽다 하는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엔솔바이오 사이언스 역시 이날 그 상한가를 갖고 이건 코넥스 종목이거든요. 예,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예, 그렇게 다른 종목을 봤습니다. 예, 지금 제가 주요하게 보고 있는 건 원전. 예, 원전주에 좀 많이 우진엔텍 G2파워를 가지고 있는데 좀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 그리고 바이오 그중에서도 저는 ABL 바이오도 뭐 괜찮은데 하늘바이오 파마하고 HLB를 좀 중점적으로 보고 있어요. 이거는 3월 늦어도 이제 올해 4월 정도에 뭐가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좀 거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보고 있는데 하늘바이오 파마는 좀 수급이 안 좋아요. 외국인이 좀 많이 팔고 있고 기관이 받쳐주고 있었는데 HLB 같은 경우에는 들락날락 하는데 그래도 외국인이 순매수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HLB가 하늘바이오 파마보다는 살짝 센 거 같습니다. 하늘바이오 파마는 지금 현재 2월 4일 오전 4시 정도인데요. 오늘 조금 더 들어가 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이 정말 많이 박살났어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 한국 주식도 안 좋았고 코인 시장도 안 좋았고 그런데 지금 현재 엔비디아도 오르고 있고 테슬라는
전기차 그냥 안 좋은 거 보니까 제가 LNF 오늘 순서를 조금 더 해야 되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일라이델리, 노보노디스크, 뭐 그런 것들 다 오르는 거 봐서 오늘 바이오는 약간 견조할 것 같습니다. 예, 부위 종목 리뷰는 여기까지 하시고요. 오늘은 이제, 어, 원래 하기로 했었던 테오사이언스에 대해서 진행하겠습니다. 테오사이언스입니다. 오늘 주요 내용입니다. 테고사이언스 기대와 우려 수학 분석에 대해서 이거 제가 직접 작성을 했고요. 이거는 제가 2013년에 한 번 더 했었어요. 2013년 10월이었나요? 예. 2013년 10월에도 제가 이제 만들었었는데 10월 30일 날 만들었네요. 그때하고 차이점이 생긴 거를 여기 언더바로 어, 표시를 했고요. 예, 그리고 2014년도에 한 번 하려고 했는데 그때 좀 기대하고 있는 게 있었어요. 기사가. 그래서 그거 하고 할까 뭐 할까 하다가 이제 마침 연말도 끼고 해가지고 조금 더 기다리다 하게 되었습니다. 크게 너무 막 이 뉴스가 있을 때 미리 투자해서 돈을 벌자 그런 회사가 아니에요. 예, 전혀 그런 회사가 아닙니다. 예, 거래량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걸 항상 꼭 명심해 두시고 꾸준히 조금씩 모아가는 관점으로 하는 거지. 어느 서프라이즈한 실적이 눈앞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미리 사서 실적이라든가 아니면 내용이 나왔을 때 판다라고 하는 게 안 통하는 종목입니다. 배짱서 맘대로요, 이 종목. 항상 그걸 명심해 두시고 저도 그게 좀 까먹긴 하는데 저 스스로도 한번 명심해 봅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태고사이언스 기대와 우려 수학 분석입니다. 우선 강점과 약점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강점 첫 번째로는 다수의 타세포 치료자의 회사 대비해서 재무제표가 양호합니다. 글로벌 기준에 적합한 동종률의 세포은행을 운영 중입니다. 하지만 단점이 하나 생겼는데요. 매출 성장이 더디고 특정 제품에 집중된 회사 매출 때문에 문제가 있고 지금 현재 영업 적자 중입니다. 양호한 재무제표 있는데 영업 적자 중입니다. 예, 이게 장점이자 단점입니다. 적자가 있어요. 원래 예전에 태고사이언스를 제가 접할 때만 해도 흑자 회사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견해가 좀 많이 안 좋아졌고, 예, 그래서 비중 축소한 거이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24년 3분기 당기순이익은 부동산 매각에 따른 일회성 흑자 전환입니다. 예, 기업 분석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기본 분석이고요. 그 다음에 재무제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시면은 여기 24년 3분기 뭔가 기타 수익이 좀 크게 잡힌 게 있어요. 그죠? 기타 수익에 51억 잡혀 있는 게 있는데 이게 보면은 자산 처분 이익이에요. 이게 용인에 그 부동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개발 계획에 편입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전환된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걸 돈으로 받은 거고 이거는 그대로 자산으로 인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걸로 인한 흑자가 한 번이기 때문에 지속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런 의미에서 위와 같이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예, 다음입니다. 줄기세포 영역은 몇 년간 인기 있는 바이오 소재가 아니에요. 여전히 그렇죠. 그런 부분이 좀 안 좋은데 25년 2월 이제 첨생법 시행으로 인해서 개선의 여지가 있습니다. 지금 25년 2월이죠. 이게 조만간 19일인가 언제 시작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랠리가 나온다면 오히려 빼딱코플리를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싶은데 만약에 시장에서 특히 코스닥 시장에서 주요한 리딩 클래스가 없어서 바이오가 대장이 되게 된다라고 하면은 한번 흐름을 탈 수도 있습니다. 그럼 기억해야겠죠. 우리는 현생법 시행 시 시장에 바이오가 대장이 된다면 긍정 요인이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예,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고 우리가 한번 잘 봐야 될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기회와 위기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PX115가 지금 가장 핫한데요. 이게 이슈입니다. 지금 이게 회전근개 파열 치료 목적의 세계 최초 동종류의 세포 치료제입니다. 미국 임상이 진행 중이라는 기사가 떴고요. 예, IND 신청 완료했다는 공시도 떴습니다. 지금 2상부터 진행하는 걸 목표이고요. 국내 임상 2 비상 3상도 진행 중이에요. 계속해서. 예, 지금 회사 자체적으로 이제 기대주를 할 수 있겠는데 이와 관련해서 TPX114까지 보겠습니다. TPX114는 로즈메리의 적응증 추가 버전이고 이 TPX115의 자기율의 세포 치료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얘가 모태가 되고 얘가 이제 서브가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서브를 먼저 진행을 합니다. 이거는 아무래도 시장성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네, 그와 관련해서는 기사를 하나 보시겠습니다. 보시면은 음, 네, 더벨에서 나왔던 1월 22일 기사인데요. 회전근개 세포 치료제 미국 임상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 내용이고 뭐 아까 앞에 설명했던 내용하고 그대로입니다. 어, 미국에서 일상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임상 이상을 수행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국내 임상은 다 나가리가 났어요. 지금 전공의들 다 줄사표 사태로 인해서 뭐 임상을 시행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태고사이언스 국내 임상도 역시 녹록치 않을 것 같으며 해외에 집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임상을 보면은 60명의 시험 대상자 목표고 빠르면은 올해 말까지 예, 본격적인 임상에 착수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항상 얘네 늦죠? 늦으면 뭐 1년도 가고 뭐 그러고 지금 트럼프 정부에서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모르겠어요. 어, 좀 좋은 흐름을 봤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예, 올해 25년 2월이니까 올 한 해 내내는 이와 관련해서 기대감이 계속 갈 것이다. 예, 미국 임상이 음, 승인 시작은 25년 안에 내내 갈 소재. 예, 이렇게 보자고요. 네. 네, 그리고 여기에서 뭐 다른 걸 봐야 되는 게, 음, 상용화 작업을 위한 CGMP 생산망 확보 등은 과제로 꼽힌다. 그러니까 생산 시설을 미국에 이제 들여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법인을 만들어야 될 수도 있겠고, 파트너사하고 접촉을 좀 하기도 해야 돼요. 그래서 태고사이언스는 본임상에 착수함과 동시에 미국 법인 설립 등 현지에서 키트를 닦는 작업에 착수한다. 이것도 몇 년 걸릴 수도 있어요. 빨리 해도 되겠지만. 근데 얘네 군뱅이죠. 태고사이언스. 얼마나 오래 걸릴지 모릅니다. 예, 그리고 국내에서 허가받은 기존 제품들의 현지 품목 허가를 통해 해외 매출 확대에도 속도를 낸다. 돈 쓴다는 얘기죠. 예. 이게 진행, 이게 뭐 그 큰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동시에 진행하기에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어요. 뭐 그런 전문가도 아니고. 그래서 파트너사들하고 협업이 중요한데 SK케미컬하고 협업하는 것도 그러고 그렇게 뭐가 뭐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기술력하고 이거를 상업화해서, 그러니까 사업화해서 진행하는 거하고 분명히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테고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뭐 단기 순이익을 기록하기는 했는데 작년 상분기에 이 기사예요. 그러긴 했는데 이제 내용이 안 나오죠. 일회성이라는 내용. 예, 일회성입니다. 그리고 어, 지금 작년 7월에 주름 개선 목적의 세포치료제 로스미르의 임상 1상 IND를 승인받고 동종류를 개발 중이다. 정확히 말하자면 주름 개선 목적의 세포치료제 로스미르의 동종류의 세포치료제의 임상 1상 IND를 승인받고 개발 중이라는 거예요. 국내 연구 개발이고요. 국내입니다. 예. 그래서 이 동종류의 방식에 대해서 국내에는 로스미르의 동종 버전
그리고 물론 이제 해외도 하죠. 그 해외에는 TPX 115의 해외 버전을 진행 중인데 TPX 115는 국내도 진행한다. 결론적으로 TPX 115가 가장 큰 이렇게 기대주다 할 수 있겠습니다. 태고 사이언스는 여기 있네요. 아이고. 예, 용인시의 뭐 건물을 뭐 양도하면서 차익을 냈다. 예, 48억 아까 보셨죠? 예, 48억. 예, 잊으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태고 사이언스 재무제표 보시면 있냐? 예, 수익 48억. 이거요, 이거. 이거, 48억. 이거고. 예, 그리고 이제 IND 승인 후 빠르면 올해 말 정도 미국 임상 시작하고 환자 모집에 나설 것. 상업화를 위한 현지 법인 등도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건데, 이제 다시 밑으로 보시면은 이게 아니다. 법인 설립 관련해서는 이제 다음으로 보시겠습니다. 예, 하단에서 보실 거고, 그리고 하나 더 보실게요. 이 바이오 솔루션인데요. 바이오 솔루션이 뭐 임상 이상 뭐 진행 경과 뭐 공개하고 어 뭐 미국 임상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 임상 이상이 끝났어요. 20명을 대상으로 했고 48주의 추적 관찰 거의 한 1년이죠. 52주가 1년이니까 추적 관찰 갖추고 그러니까 임상이 끝나고도 1년 정도 가까이 추적 관찰을 거치게 돼요. 태고 사이언스도 아마 그 임상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을 텐데 예. 그리고 다른 것보다 지금 음, 보면은 과정식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다라는 게 있어요. 카티라이프 시술 받은 중 소수에서 20명 중 소수가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 연골세포가 필요 이상으로 많아진 과정식 문제가 부작용으로 보고됐기 때문이다. 이게 줄기세포의 가장 큰 리스크예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증식을 하게 했는지가 컨트롤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이게 정상세포로 발현이 되는지 암세포로 발현이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게 좀 컨트롤이 돼야 되는데 컨트롤이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기술력이다 할 수 있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될지는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다른 방식의 경쟁 치료제에서는 이 같은 과정식 부작용이 보고된 사례가 없다. 파티라이프와 유사한 마시 임상에서 일부 과정식 사례가 보고된 것으로 안다. 라고 했단 말이죠. 이, 정확히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 경쟁하는 제품이 카티스템이거든요. 예, 카티스템인데 어, 카티스템이 지금 기존 시장을 다 장악하고 있고 카티라이프가 이제 거기에 투입하려고 하는데 야, 이게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태고 사이언스는 여기에 영향을 받을 겁니다. 자,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바이오 솔루션입니다. 바이오 솔루션 차트 좋죠? 예, 좋은데 이게 지금 임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이제 종료 후에 잘 나올 거라고 하는 기대감 때문에 한 번 더 튀어서 이제 거의 올 한 해 들어가지고 한 30%, 20% 이상 정도 올라 있는데 이게 큰 차이가 있어요. 그 바이오 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게 자기혈의 세포 치료제 방식이에요. 그래서 음, 보면은 다시 한번 기사를 보시면은 여기 있네요. 파티라이프는 환자의 갈비뼈에 있는 늑 연골에서 채취한 연골세포를 배양해서 연골조직 형태로 만들어 도포하는 세포치료제다. 그러니까 자기유래 세포치료제라는 거예요. 예, 그런 거고. 결론적으로 이게 그 수술을 두 번 해야 돼요. 한 번 채취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배양하는 기간이 걸리고, 배양한 다음에 제대로 도포하고, 이제 나중에 마무리하는 과정인데, 카티라이프가 카티스템 비해서 이제 회복 속도가 빠르다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음, 아무튼 그러고 있는데,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그, 바이오 솔루션이 원래 태고 사이언스하고 그, 그러니까 주식수도 810만 주로 비슷하고요.
주가도 비슷했었는데 지금 이제 바이오 솔루션이 이슈로 인해서 더 많이 올라 있습니다. 태고사이언스도 임상을 시작하고 임상을 종료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그 다음에 그 기대감이 있을 때 이렇게 올라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아직 임상도 시작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꽤 걸릴 거예요. 앞으로 적어도 2, 3년 걸리는 장기 레이스입니다. 그 장기 레이스에서 흔들리게 된다면 끝까지 다 가져갈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좀 답답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진행은 되고 있다. 제대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TPX 124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TPX 121 로즈메리 동종 버전이고, 예. 질능 개선 적응증으로 외과적 시술 없는 비침습법 치료, 동종 치료제이니까 시술이 간편하고 치료 코스트도 대폭 낮아집니다. 비침습법인데요. 이게 그 칼로돈 같은 경우에 제가 알기로는 환부에 직접 붙이는 방식이거든요. 3, 1, 동종 버전인데 이게 칼로덤은 그냥 붙이는 방식. 그럼 이것도 나는 기대감. 비침습법이니까 주사 안 맞고 그냥 붙이나? 라고 하는 기대감을 그냥 혼자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일단은 간편해지잖아요. 간편해진다. 제형 변경 효과. 일종의 제형 변경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효과만 좋다면은 정말 이게 보톡스 필러 대비 간편해진다. 뭐 이런 건데 어 라고 하는 이러한 기대를 제가 가지고 있어요. 예, 그렇고 어 국내 임상 시험 계획이 승인이 됐고요. 24년 7월이고 그리고 TPX 1, 2로 임상에 따라서 관리 전망입니다. 아무래도 영향을 받을 거예요. 받을 건데 얘가 속도가 빠르니까 TPX 1, 2로가 그러니까 그 임상에 따라 갈린다는 게 여러 가지가 다 걸려 있어요. 얘는 조금 더 많이 남았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마지막 종착점이 이제 얘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여기까지 이제 임상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기회와 위기의 공존이라는 항목으로 보시면 혁신형 제약 기업으로 3회 연속 선정이 됐고 이렇게 되면 이제 최근에 상장 폐지 요건 같은 게 완화되면서 바이오 벤처계에서 상장 폐지 우려가 좀 조금씩 생기고 있는데 거리를 두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거의 모든 연구가 선행 데이터가 없는 상태에서 시도가 되니까 그에 따른 불확실성은 커진 거는 좀 계속해서 좀 아쉬운 상황이고요. 회사 매출이 정체 중이다라는 얘기는 아까 위에서도 설명했습니다. 일단은 셀러피틱스 바이오와 CDMO 수행 이후에 24년 10월 31일 거의 종료가 다 됐는데요. 거의 다 인식이 됐으니까. 그 다음에 추가 공시가 아직 없어요. 아쉽죠. 계속 영업력이 확실히 떨어지는 것 같아요. 어찌 됐든 간에 제품도 중요하지만은 영업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회사는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회사 통해서 줄기세포 화장품 판매 중인데 적자 중이죠. 약간 중국 쪽에 마케팅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미국이나 일본 등의 합작법인은 설립 중인데 제대로 된다면은 시장이 커지니까 긍정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TPX12로 IND 결과에 따라서 현지 법인 설립 여부가 결정될 건데 여기에 이제 생각해 봐야 돼요. 해외 법인을 설립했을 때 자금 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가? 유상증자 할 건가? 아니면 뭐 어떻게 빌릴 건가 하는 건데 유상증자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가지고 있는 돈 가지고 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해외 법인이 오너 일가가 해외로 자금을 빼돌리려는 계획이라고 하면은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거죠. 그래서 두 눈 치켜뜨고 잘 보고 아니다 싶으면 던져야 됩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은 모아가는 관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책의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예, 줄기세포 관련해서 뭐 의료 규제가 완화된다면은 아까
그 서두에 설명했듯이 첨생법 개정안에 이제 개정안이 시행 예정이니까 이거에 따라서 완화되는 그런 효과도 좀 받았으면 합니다. 줄기세포 관련해서 강국인 일본과의 교류 증대로 인해서 줄기세포 업계가 조금 활성화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감도 있는데 이거는 지금 탄핵 정국이어서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뭐 기존 대통령의 정책이 제대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거고 정책이 있었는지도 모르겠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영권이 안정적이라서 오너이자 CEO가 굳이 주주들 눈치 보지 않습니다. 오너 대주주 대주주라고 이름 바꾸겠습니다. 대주주이자 CEO가 굳이 주주들 눈치를 보지 않아요. 지분이 40%가 넘거든요. 자회사 지분에다가 이제 뭐 차변 계좌까지 하면은 50% 이상 그냥 할 텐데 뭐 국내 같은 경우에는 40% 넘으면 그냥 다 지배주주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조그만 회사를 뭐 MBK 같은 데서 들어올 리도 없고 다른 데서 인수한다고 들어왔을 때 이제 대주주가 알아서 해 씨 나 연구개발 안 해 라고 해버리면 어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리입니다. 돈을 댔는데 의리예요. 네, 투자자가 그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단 테코사이언스 일봉인데요. 여기까지 보고 예 아니다 여기까지 보고 제가 영상을 만들었었어요. 예 그랬었는데 31일 좋았다가 다시 앉아졌죠. 2월 3일. 저는 현재 1월 달에는 기본 물량을 매수를 완료한 상태고 2월 기본 물량 매수를 대기하고 있습니다. 음, 떨어져 여기서 조금 더 떨어져서 가격이 61선 언저리에서 한 번 더 살까 했었는데 더 이상 하락이 이어지지는 않았고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게 다른 종목이다 보니까 테고사이언스는 살짝 놔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 양봉을 1월 31일 양봉을 하루 만에 짝퉁으로 만들었어요. 하지만 이거는 시장이 안 좋아서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2월 4일 하루 더 지켜볼 생각입니다. 예, 주봉을 보시면은 주봉은 살짝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예, 보시면은 제가 좋아하는 게 이제 MACD 오실레이터인데 주봉에서는 파란색이 뜨기 시작했죠. 예, 살짝 안 좋아지기 시작해서 음, 이렇게 적극적으로 자금을 투입할 상황은 아니지 않나 보조지표만 봐서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일봉에서 그리고 61선도 지금 하향하고 있거든요. 예, 61선 상방일 때 올라가는 거예요. 예, 대체적으로 이제 차트만 보자면 61선 상방일 때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서 61선 상방을 들어 올려서 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는 다음번 바닥을 대비해야 되지 않나라고 하는 게 개인적인 관점입니다. 그래서 기본 물량만 매수. 예, 그래서 기본 물량, 기본 물량 매수 대기 중인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월봉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월봉을 기대했었어요. 제가 이제 여기까지 보고, 이제 월봉을 기대합니다. 2월 3일 날 월봉이 떠서 시작해야 되는데, 라고 했고, 어지간하면 뜰 것 같은데 했는데, 뜨고 시작을 했어요. 이 6개월 선보다 위에서 시작했어요. 저는 좋은 흐름이라 생각합니다. 월봉을 봐서는 주봉보다 괜찮다. 그리고 주봉보다 월봉이 더 중요하다라는 관점을 봤을 때는 이걸 보면 추가 매수 관점도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한 15,000원 인근에 오면은 어 지금 추가적인 매수를 보려 하고 있습니다. 예, 월 기본 물량에 플러스 추가적인 매수 대기입니다. 보시면은 기본 물량은 매수할 거임. 그리고 언저리에서 추가 매수 대기할 거임. 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선택 계획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태고 사이언스가 전반적으로 아직 추세는 살아 있습니다. 추세는 살아 있다는 걸 이제 명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어, 시총이 1,300억밖에 안 돼요. 제가 이걸 얘기할 때만 해도 800억이었는데 이렇게 작은 회사에 유통되는 비율도 절반밖에 안 되고 홀랑 해봐야
그러니까 유통비율이 56%거든요, 이게. 보이실는지 모르겠는데, 유통비율이, 안 보이나? 아, 안 보이는구나. 유통비율이 56%고, 주식수가 810만 주니까, 기껏 해봐야 8540, 8648, 한 450만 주 정도밖에 안 돼요. 예, 이런 거는 한 번 흔들면 확 떨어졌다, 한 번 흔들면 확 올라갔다 그럽니다. 그걸 항상 명심해 두셔야 되고, 그 롤러코스터를 잘 견디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미국 시장이 조금 그래도 개선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신의 선물 박살내놓고 우리 현물 시장 개박살내고 지들은 조금 떨어지고 말아요. 오히려 뭐 회복하는 것도 있고요. 상승 전환도 하고. 에이씨, 국장을 떠나야 하나? 하지만 국장 화이팅입니다. 25년은 국장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물개의 김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